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나스닥 지수의 2%대 강세를 비롯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웃돌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주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침체의 우려가 불식된 것이 그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뉴욕 증시의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가 6% 이상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8% 이상 오르는 등 AI 반도체주들의 강세가 특히 두드러졌는데요. 오늘 기술주들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소폭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유권자 응답자의 46%가 해리스 부통령을, 45%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LG와 SK, 현대자동차 그룹사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유라클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기업의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상단에 위치한 21,000원에 확정됐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50%가량 상승한 31,000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6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소비와 고용 지표의 깜짝 개선세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이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1% 이상,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 이상 크게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가장 먼저 이 전일 공개됐었던 7월 CPI가 인플레이션의 둔화세를 나타낸 데 이어서 또 이날 발표된 미국의 7월 소매 판매는 시장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게 됐고요. 또 같은 날 발표된 이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역시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게 되면서 그간 시장을 잡아먹었었던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대폭 과감하게 떨쳐졌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시장 전반에 매기가 돌게 되면서 간밤 매그니피센트 7의 주가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던 알파벳, 전날에 급락세를 떨쳐내고 강보합 반등에 성공해줬고요. 테슬라도 6%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의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AI 반도체주들이 다시 한번 가파르게 상승해줬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시장, 오늘 금요일 시장을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반도체와 2차 전지주의 강세에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했던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현재 1.5%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2,68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PPI의 강화에 힘입어서 이 코스피 시장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 기조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이 현재 바이 코리아 기조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기관까지 가세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전거래일 1.5% 이상 강하게 올라준 코스닥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1.2%대 강한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786선 지나서 790선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현재 동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전거래일 대비 양시장에서 기관 수급이 보다 개선된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요일이지만요, 오늘 양시장이 1% 이상 강하게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전력 설비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난 수요일 시간의 거래에서 전력 설비 그리고 전선주가 강세를 보였었죠. 엔비디아가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서 이 AI 수혜주의 대표적인 픽앤쇼벨 종목으로 꼽히는 전선주들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은 건데요. 오늘장까지 계속해서 이런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오늘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만나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일단 공개방송에서 제가 했던 얘기들, 시장이 급락했을 때에서부터 했던 얘기들 제가 얘기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일단 미국 시장을 열어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미국 시장 급락할 때에서 얘네들 아무 그런 뭐 경기 침체 뉴스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는데 저는 말도 안 된다 그랬죠. 이때 당시 말하더라도 뭐 실업 청구 건수가 뭐 늘어났다느니 아니면 뭐 물가가 뭐 물가는 잡힌다는 얘기 계속 나왔었던 것 같아요. 물가는 계속 잡힌다 그랬었는데 뭐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가 나오길래 그래서 미국에 있는 상황을 막 들여다봤더니 미국 자기네들은 아니래요. 근데 그냥 뉴스가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겁먹어갖고 지난주죠. 어제 쉬었다고 한 주 지난 거 아니죠.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시장 월요일 날에 블랙 먼데이. 뭐 적당히 빠지면 그러려니 할 텐데 적당히도 아니고 엄청난 폭락을 일으키면서 역대 사상 최대치 폭락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면서 떨어졌던 코스닥 13% 빠지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13% 떨어지는 거. 이거 말도 안 되게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거 너무 과하다. 미국은 아무 이상도 없는데 자, 미국에서 실업률이요. 지금 4%밖에 안 됩니다. 자, 자연 실업률은 3%입니다. 그걸 완전 고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97% 정도가 고용이 되고 3%가 실업자면 그 3%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나 일하기 싫어. 혹은 아파. 나 쉬고 싶어. 이런 사람들 아니면 여행 간 사람들 그런 사람 다 일을 안 한 사람이니까 백수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아프거나 병원에 있거나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 놀러 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자연 실업률이라 그래서 그걸 3%로 봅니다. 그래서 97%가 완전 고용률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실업률이 7월 달에 4.1%인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실업률이. 그러면은 95%에서 96%에 달하는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딜 봐서 경기 침체입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한 50%, 60% 정도 되고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맞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거의 웬만하면 지금 다들 미국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는 조금만 더 지금 이제 경제 정책들 많이 나오겠지만 그리고 마찬가지. 제가 최근에 또 시장에서 또 얘기했었던 게 소매 판매 지수라든지 어제 나왔던 거, 그다음에 CPI 지수 나왔던 거, 뭐 드라마틱하게 뭐 안 좋거나 좋게 나올 일은 없다. 그래서 3.0 예상치 정도 나올 거다 했는데 좀 적게, 그러니까 더 좋게 나왔죠. 2.9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그래서 물가가 좀 잡히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지금 거기에 실렸고,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게 되면 미 대선 후보자들은 경제 정책을 마음대로 돈을 풀고 해도 왜냐면 물가가 잡혔는데 돈 풀어도 되죠. 그래서 양적 완화. 그래서 인프라 관련주들이 이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리스 연설 오늘 있다라 그러는데 경제 정책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거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할지는 저도 모르죠. 제가 해리스가 아니니까. 어쨌든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나 아니면 지금 경제 정책이 아니고 지금 경제 그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사 딱 보니까 미국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 경기 침체 없다. 나스닥 2.3% 상승, 2년물 금리 15포인트 뭐 상승 뭐 이러면서 소매 판매 호조의 경기 침체 공포 완화. 이거 뭐 한 주 만에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시장 박스권이라 그랬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냥 조정받은 거고요. 조정받고 지금 반등 준 건데 자, 반등 줬으니까 이제 여기 17,700인데 여기서 걸려도 됩니다. 돌파하면 더 좋은 거예요. 돌파하면 미국 경제가 침체 없다가 아니고 이제 호황으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걸 돌파하면 이제 호황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돌파 안 해도 괜찮아요.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다시 밀리고 박스권. 그래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왜 우상방을 보느냐.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도 지금 뭔가 그렇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어제 얘기했더라고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 호황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값싼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일단 전기세도 뭐 50%로 인하시켜 갖고 하겠다. 그래서 경제 호황하겠다. 뭐 세금 깎아주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던데 어쨌든 오늘 해리스 쪽도 오늘 뭔가 연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대선 토론회는 9월 10일 날에 잡혀 있고 그리고 어제까지의 경제 지표들은 뭐 나쁜 거 하나도 없었죠. 나쁘지 않게 잘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시선은 이제 대선 테마 쪽으로 이제 물려가게 될 거고요.
일단 제약바이오 쪽들도 이래저래 뭐 메디케어 관련주들도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태양광, 풍력, 원전 이쪽도 다 엮여 있어요. 양쪽으로 조금 다른 방향 쪽으로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뭐 건설, 경기, 뭐 인프라 투자는 다 어제 돈 풀기 제일 좋은 게 그쪽입니다. 직접적으로 주머니에다 돈을 꽂아 넣는 게 아니고 건설을 하든 아니면 뭐 항만을 짓든 도로를 건설을 하든 아니면 무슨 뭐 테마파크를 짓든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일자리를 증대해서 그 실업률은 더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지금 실업률 4%니까 이제 실업률 또 3%라면 또 완전 고용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 경제는 튼튼합니다. 튼튼하고 그리고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미국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떨어질 때에서 모든 뉴스들에서 안 좋은 얘기를 엄청나게 됐습니다. 마치 미국이 곧 무너지고 박살나고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떨어질 때에서 기사를 보면 워런 버핏이 주식을 팔았다. 이 기사가 제일 많이 내가 봤던 것 같은데 그 얘기 듣고 여러분들은 아 워런 버핏 미국 경제가 망할 것 같으니까 팔았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했죠? 근데 오늘 기사 나왔습니다. 어떻게 기사 나왔어요? 워런 버핏 올리브영 같은 우리나라 이제 올리브영 같은 걸 샀대요. 애플 팔고 올리브영 쪽 같은 소비주를 샀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교체였네 결국은. 그러니까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싼 거를 이제 뭔가를 주워 담았다는 얘기죠. 근데 소비주를 샀어요. 미국 경제가 침체면 소비주가 제일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거를 워런 버핏이 지금 증명을 한 겁니다. 미국에 있는 올리브영을 산 게 아니에요. 올리브영 같은 소비주를 샀어요 지금.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이제 소비가 막 늘어날 수 있는 경제 호황이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돈 풀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리스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금리가 인하하고 되고 있고 물가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양적 완화. 그러니까 얼마를 풀지 모르겠는데 뭐 아침에 기사 보니까 뭐 5경 얘기하더라고. 5경. 양쪽의 그래서 포퓰리즘 정책이다. 선심성 정책이다. 너무하다라는 뭐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뭘 너무합니까? 언제도 안 그랬나?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5경까지는 몰라도 뭐 1경만 풀어도 대박이죠. 뭐 그렇죠? 1000조든 2000조든 뭔가 이걸 뭐 푼다는 게 그냥 시장에다가 돈을 그냥 뭐 달러로 이렇게 던져놓는 게 아니고 어디다 푼다고요? 뭐 배를 짓든 아니면 뭐 탱크를 만들든 그렇죠? 미사일을 만들든 아니면 뭐 다리를 짓든 뭐 도로를 만들든 아니면 반도체 공장을 짓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자리 창출에 뭔가 정책을 이렇게 펼면서 미국은 다시 경제 호황으로 가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모든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거나 박살이 나거나 그러면은 위험이 되겠지만 지금 물가가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시장은 박스권으로 갑니다. 박스권 가면 테마가 좋아요. 그리고 자, 한 번만 더 차트를 한번 보면 그렇게 급락할 때에서 제가 그래서 이 시장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딱 얘기를 하면서 아직 상승장 끝난 거 아닙니다를 얘기를 했죠. 저기서 얘기 나오는 이상한 얘기들도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일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죽으면 우리나라도 죽고 근데 미국 시장도 죽어야 되고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들이 죽어야 되는데 걔네들은 아주 적당한 폭에 내려왔고 최근에 모양이 잡혀서 반등을 곧 줄 만한 그래서 가바닥은 쳤고 하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있는 애들도 다 올라갔고 거기다 이제 거품론 얘기도 지금 또 사라집니다. 뭐 자꾸 뭐 흔들리면 거품론이래 맨날. 그리고 또 올라가면 또 거품론 아니라 그러고. 지금 얘기가 왔다 갔다 그러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흔들릴 필요 없이 여러분들 집에 로봇 한 대씩 있고 택배 로봇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면은 거품론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IT는 계속. 근데 IT보다는 테마주가 낫다 그랬죠. 그래서 떨어졌다가 지금 하이닉스도 그 떨어질 때에서 삼성전자하고 하니 그 8월 5일 날에 떨어질 때 여러분들 삼성전자 줬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삼성전자. 떨어지는 날 들어갔던 사람들 기준으로 수익이에요. 수익입니다. 이날 들어갔던 사람들도 뭐 수익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뭐 이거 수익으로 바뀔 겁니다. 흔들렸다 또 올라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반도체가 호황입니다.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수요가 더 많습니다. 공급은 적어요. 그럼 공급을 일부러 적게 하는 아니요. 지금 모든 공장들을 총 동원을 해서 24시간 돌려도 지금 부족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왜 떨어집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도 아니고 반도체가 안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안 간다? 가긴 갔죠. 가긴 갔는데 왜 잘 안 가냐? 얘네들이 왜 신고가를 못 가느냐?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랬죠. 그래서 테마주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건
시장이 폭락이 아니구나, 하락장이 아니구나 이걸 느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왔다 갔다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또 밀리긴 할 겁니다. 왔다 갔다 밀리긴 하겠지만 얘네들이 언제 돌파하고 얘네들이 30만 원 가고 40만 원 가고 50만 원 가느냐. 미국에서 5경을 풀 때 반도체에다가 한 2경 정도 풀면 그럼 갑니다. 그 미국에 이제 반도체 공장 지은다 그러면 한 5천조씩 투자한다. 그러면 무조건 날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미국에서 막 돈을 막 풀어대면 미국 주식들이 올라갑니다. 항상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경제 정책들이 애기 분유값 대라고 카드값 메꾸라고 돈을 풀잖아요. 그걸로 돈이 안 들어가요. 다 코인 시장 아니면 주식 시장, 부동산으로 들어갑니다. 이상해요. 옛날에 그 일본도 경제 호황일 때 다 부동산 그러니까 돈을 풀어놓으면 다 그걸로 자산 하여튼 그쪽으로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 가격들이 싹 다 올라가고 뭐 빌딩 가격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주식이 올라가겠죠. 그럼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대형주들이나 이 IT 섹터들은 미국의 나스닥이 폭등을 해야지만 올라가는 거고 테마주들은 안 가도 올라갑니다. 테마주들은 시장 폭락만 없으면 돼요. 시장이 하락장만 아니면 됩니다. 근데 저는 하락장으로 보질 않아요. 최소 박스권, 다시 미국 시장이 돈 풀면 또 상승장 이러면서 지금 이제 대선 테마로 이슈가 지금 몰리고 있으니까 이제 몰릴 거예요. 이제 오늘서부터 대선 초면부터 잘 봐야 되니까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가장 먼저 체크해보고 왔는데요. 이 불과 지난주입니다. 시장을 패닉에 빠뜨렸던 아래 공포, 이 검은 월요일이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느껴질 만큼 지금 이 시각 경제 지표가 전방위적으로 호조세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대로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 박스권 테마 장세 그리고 상승장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 다시 한번 달려봐야겠죠.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오전 11시 이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바로 내일이죠. 드디어 내일입니다. 오프라인 전문가님의 강연회에 여러분을 초대할 텐데요. 8월 17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입니다.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 전문가님의 오프라인 강연회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더욱더 자세하고 철저한 전략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스피드 문자 상담,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차례대로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조금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장에서의 기대를 모아주고 있는 이 전력 설비주, 그중에서의 주인공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재룡산업 나와줬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재룡산업 지금 시각 흐름 체크해봐야겠죠. 약 2%가량 좋은 출발 보여주면서 7,43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재룡 정말 오랜만에 나와줬는데요.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볼까요? 자,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은 그러니까 인프라 그쪽 시설이라든지 그쪽에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뭐 시설 투자 뭐 이런 쪽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민주당 쪽에서도 그쪽을 밀고요. 공화당 쪽에서도 그쪽을 밉니다. 이미 바이든이 후보일 때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대선주란 말이에요. 대선주인데 공화당에도 연결돼 있고 민주당에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사 나온 건 한 5경 얘기를 하는데 5경 저는 안 믿습니다. 무슨 5경까지 뭐 그 전에 뭐 일단은 뭐 1,000조씩 2,000조씩 푸는 것부터 보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워낙 그쵸 천조국이다 보니까 워낙 돈들을 많이 풀다 보니까 뭐 1경, 2경 이 정도는 뭐 부양책에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확실하게 드는데 일단 기사에서는 5경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정책들, 포퓰리즘 정책들을 다 하게 되면 5경 정도가 될 거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근데 기사가 이미 벌써 한 달 전, 2달 전에 미국에서 노후된 전력을 교체하겠다라는 기사가 이미 있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어떤 전선 업체들은 미국에다가 뭐 수주 공시까지 띄우면서 한 번씩 움직였던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민주당 관련주이면서도 공화당 관련주의인데 이번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도 마찬가지 전력 인프라가 이쪽에 또 연결이 또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 정책에 일단 돈 푸는 정책으로 뭐 도로를 짓든 신호등을 만들든 그렇죠 산을 깎든 어디다 돈을 일단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일자리가 생기죠.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 값싼 에너지로 물가를 잡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찬가지 전기 가격을 기사가 나왔어요 어제. 전기 가격 50% 인하시켜 버리겠다. 감세 아니면 깎아버리겠다. 그럼 어떻게 깎을 수 있겠어요? 방법은 값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계속 지금 트럼프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화석 연료를 쓰고 LNG 쓰고 왜냐면 거기는 남아 돌거든요. 그냥 땅 파면 나오거든요. 셰일 오일, 셰일 가스, 그 셰일 모래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냥 다 뽑아낸단 말이야. 뽑아내가지고 엄청 많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뽑아내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제일 많이 수출을 하진 않죠. 왜냐하면 자국에서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값싼 에너지를 이렇게 뽑아 쓰는데 거기에 또 값싼 에너지로 원전. 뭐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해리스 쪽에서는 재생에너지에서 풍력, 태양광 이쪽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탄소를 뿜지 않는 원전이죠. 또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근데 결국은 이 에너지들을 어쨌든 뭐 태양광으로 얻어내든 풍력으로 얻어내든 아니면 LNG 가스로 돌리든 그 전기를 미국에 있는 그 주택가로 옮겨야 되려면 뭐 여기서 뭐 텔레파시로 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던져라고 던지는 것도 아니고 다 전선 연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전선 전기 전력 인프라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 부자 동네 잘 돼 있는 데만 잘 돼 있지 무슨 오지 산골 이런 데 가면은 인프라가 하나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건 많아요. 할 건 많은데 그래서 미국도 부자 동네에는 잘 돼 있는데 나머지 뭐 딴 데는 별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럼 미국도 뭐 그거를 이제 뭐 기사 나오겠죠. 그렇게 뭐 돈 푼다는 기사가 나올 텐데 근데 뭐가 될지는 좀 가봐야 되지만 어쨌든 뭐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든 뭐 제약바이오 지금 코로나하고 엠폭스 뭐 변종 나왔다고 뭐 난리 났다고 지금 그래갖고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 오바마 케어처럼 뭐 그쪽이 이슈가 될지 뭐 메디케어 관련주들 그쪽 이슈가 될 거라는데 그래서 제약바이오 다 테마가 다 좋습니다. 근데 재룡산업을 또 얘기하는 이유는 관계 없어요 올라간 게. 근데 지금 테마가 다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거기다 반도체도 반도체 까일 게 없습니다. 거품론 그거 믿지 말라 그랬죠. 거품론 무슨 거품론입니까? 실적이 안 좋습니까? 실적 좋기만 하고만. 실적 계속 좋아질 거예요. 미국에서 새로운 산업에 지금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전망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 인공지능을 막는 그런 법들을 아예 폐기하겠다라는 공약도 가지고 있고 하여튼간 IT 산업들이 미국에 있는 정부도 IT 산업이 중요한지를 알죠. 왜냐하면 그 반도체가 미사일에도 들어가고 그쪽 뭐 방산에 다 들어가니까 뭐 배를 만들 때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서비스업 하는 데 들어가고 뭐 컴퓨터에 들어가고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잖아요. 뭐 청소기에도 들어가고 냉장고에도 들어가고 TV에도 들어가고 싹 다 들어가는데 그 뭐 미국에서 반도체를 안 좋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하라고 더 장려하고 그러겠지. 전 그래서 반도체가 됐든 IT가 됐든 방산이 됐든 하여튼간 모든 이슈가 있는 미국에서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슈들은 다 돈 풀기 좋은 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간 것들 그냥 찾아서 들어가서 매매하면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뭐 주구장창 가져가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이런 테마에서 안 가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낙폭과된 종목들은 다 좋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내일 또 강연회가 있죠. 내일 또 강연회 있으니까 만약에 더 궁금하시거나 시장이 또 불안하게 느끼시면 제가 시장 불안할 거 없다 그랬잖아요. 미국은 좋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이상해서 그렇지. 미국은 하여튼 좋아요. 미국은 경제도 지금 좋고요. 호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에서 미국에서 기사가 뭐 경제 침체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미국 사람들 지금 돈 무지하게 잘 법니다. 걔네들이 지금 GDP가 얼마인데 지금 이미 벌써 코로나 이후부터 유럽보다 지금 2배 가까이 더 늘어갔고 지금 걔네들 엄청나게 잘 살아요, 여러분들. 뭐 경기 침체 조금 와도 연준에서 돈 푼대잖아요. 그럼 바로 돈 풀어갖고 경제 호황으로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내수 침체가 안 되고 있고 내수 침체로 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걱정할 게 없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따라 올라갈 텐데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서 2020년도 이후에서 지금 오랜만에 지금 오프라인 강연에 처음 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많은 것 법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공간들이 이제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강연회장이 오시면 그 사람과 사람은 대면이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뭐 집합금지해갖고 못 모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안한 부분들을 제가 말끔히 해소를 시켜드릴 테니까 일단 내일입니다. 내일 서울역 4층 대강연실에서 강연에 있을 예정이니까 오랜만에 한번 강연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의 표적 종목이죠. 이 재룡산업 잠시 후에 매수가 만나볼 거고요. 또 오늘 금요일이죠. 지난 한 주간 공략해봤던 종목들 추가적인 대응 전략 플러스 또 이 재룡산업의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단 재룡산업 보기 전에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드렸던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우리기술. 자, 우리기술 아직 올라간 게 없지만 괜찮아요. 뭐 올라간 게 없는 것들이 이제 곧 움직이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거래가 실려 있고 뭐 미국 시장이 경기 침체가 됐든 아니면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3%대가 아니고 뭐 한 7%, 8%, 9% 돼가지고 금리 인상 2%씩 올려가지고 10%, 20%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돈 빌리게 되면 이자가 막 30%, 40% 돼갖고 절대 돈 못 빌리게 만들어 놓고 기업들 다 도산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되면 미국 장 급락하겠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금리가 자꾸 떨어지니까 예전에 이제 그 제로금리처럼 자꾸 이제 금리를 낮추려고 하고 있고 물가가 잡히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돈을 자꾸 양적 완화, 돈을 지금 계속 풀면서 뭔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는 미국 시장은 급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이렇게 테마주들은 미국 장이 뭔가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 예전에서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움직였다 그랬죠. 가지고 있으면 알아서 튀게 될 거니까 뭐 안 움직인다고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지금 0.7%인데 뭐 한 번, 두 번 올라가면 아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움직이는데요. 뭐.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세명전기고요. 이거는 가격이 안 들어와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차트는 좋은데 조만간 움직이겠죠. 자, 그리고 또 수요일 날이죠. 광복절 전날 우리기술 드렸던 거 그때 이제 80원에 드렸었는데 지금 1.2% 올라가 있는데 뭐 아까 좀 전에 얘기해 드렸으니까 갖고 있으면 올라오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급등명중 종목인데요. 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자, 일단 3%라 표기되는 것은 이거 상한가가도 100% 올라가도 3%로 표기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서 이제 다른 쪽들 다 그렇게 표기를 하라 하니까. 그래서 이 방송은 3에서 5% 수익 나오면은 팔자라는 게 원래 슬로건이었기 때문에 그냥 목표치 그냥 3%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3%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올라가니까 욕심나는 분들은 더 가져가십니다. 표기만 이렇게 나올 뿐이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에서는 일단은 그때 당시 드렸던 가격으로는 지금 75,700원이잖아요. 그러면 찍어보면 지금 5% 정도 올라왔어요. 5% 조금 더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수익은 원래는 더 올라왔죠. 3% 달성이 돼 있어서 그렇지. 근데 이게 조정받아도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실적이 역대 그렇죠? 역대 최대치로 내년에서 달성할 예정이라서 컨센서스를 보면 그러면 얘는 이 고가를 돌파하면서 우리나라에 이 삼성전자를 물려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구해줄 겁니다. 구조대가 갈 거예요. 역대 사상 최대치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년 여기 보면은 여기 2025년도 여기 보면은 당기순이익 54조 나오죠. 이게 역대 최대치인데 그 이후에 2026년도에 역대 최대치의 최대치로 최대치 준하는 여기 55조 여기가 이때 역대 최대치인데 거기에 준하는 만큼 올라오는데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하이닉스는 이때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2026년도에 역대 최대치 올라가고 2027년도는 더 올라갑니다. 8년도 더 갈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계속 쓰기 때문에 점점 쓰기 때문에 뭐 청소기도 들어가고 밥통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모든 뭐 돌아다니는 모든 것들에 로봇들이 그래서 지금 로봇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입는 로봇 뭐 만들어서 지금 뭐 나올 거라고 기사 떴죠. 현대차도 뭐 보조 로봇, 뭐 입는 로봇 이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기업들이 아무 쓸데도 없는 이상한 거 내놓지 않을 거란 말이야. 쓸만한 거. 뭐 저도 잠깐 뭐 옛날까지도 아니고 한 몇 달 전에 뭐 해외에서 개발하는 것들 보니까
뭐 이렇게 입고 뭐 뛰면은 그 마라톤처럼 뛰면은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산 올라갈 때도 힘이 안 들고 그런 것들 이제 입고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다리 아프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움직이기 너무 좋겠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부터 해서 많은 의료기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반도체 많이 들어갈 거고 뭐 판매도 잘 되면은 하여튼간 그래서 삼성전자 대형주라서 그래요. 대형주라서 그래서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자, 그래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이것도 목표치는 지금 3%라서 달성은 됐지만 이거 얼마에 뛰냐면은 16만 4천 원이니까 여기죠. 여기 16만 4천 원 여기서 공략했기 때문에 여기서 쭉 올라간 거 따져보면 이게 20%예요. 20%가 지금 넘은 거예요. 그래서 20%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정도 수준인데 제가 이때 당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때 막 지수가 막 폭락하고 그 하이닉스도 들어가자마자 수익 난 게 아니에요.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 9% 두들겨 맞은 겁니다. 마이너스 9% 두들겨 맞았는데 지금 20% 그러니까 만약에 최저점에 샀으면 30% 수익이겠죠 지금.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시장 급락할 때에서 이거는 잘못 빠진 거다. 그러면은 가장 안전한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왜냐면 시장이 죽질 않거든요. 미국이 견제한대. 미국이 견제하는데 우리나라 이상한 이슈 때문에 이게 떨어졌을 때 어쨌든 저는 이건 잘못 떨어진 거다. 너무 과하다. 옛날처럼 무슨 9.11 테러처럼 그런 거 아니다. 서브프라임 아니다. 경기 침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얘기대로 되고 있고 그래서 예상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제 걸려야 한번 여기서 걸릴지는 모르지만 한번 걸렸다가 조정받아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이에요. 시장이 박스권이고 미국 시장도 여전히 아직 박스권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떨어진다고 그거를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사에서 뭐 호황까지 얘기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 없다. 그리고 지표들 보면 이거 제가 볼 때 호황인 것 같은데 미국 제가 볼 때 호황이에요. 호황인데 기사가 그렇게 안 나올 뿐 침체 그런 거 없고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잘 돌아가고 좋고 거기다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돈을 풀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돈 열심히 풀어가지고 일자리 더 늘려주고 그럼 사람들 주머니에 돈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럼 경기 호황이죠. 그럼 사람들 주머니 돈이 많이 생기면 뭐 하겠어요? 또 블랙 먼데이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끌어대죠. 뭐 차도 사고 뭐 냉장고도 사고 막 다 막 그렇죠? 엄청나게 또 살 거고 하여튼간 소비는 참 미국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한꺼번에 막 엄청나게 많이 사는데 그게 문화니까 미국은 일단 쓰자 보자. 문화이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잘 돌아가요.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그래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조정받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다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급등 명중 종목, 오늘의 표육 종목 가겠습니다. 재룡산업 마찬가지 아직 움직인 게 없습니다만 괜찮아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7,430원 공략을 해도 되고요. 지금 뭐 제약바이오주들 워낙 강하게 움직이고 거기다가 뭐 다 움직여요. 오늘 뭐 HBM,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들이죠. 워낙 못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순환하다 보면은 지금 인공지능 지금 반도체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미국에는 이제 애플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도 많이 올라갔어요.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신고점 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근데 신고점 쉽지 않습니다. 박스권이에요. 미국장. 그리고 AMD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얘네들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 좋으니까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인공지능 거품론이 사라지게 되고 뭐 지금도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또 전기가 모자랄 거다. 그러면 전력 관련주들 움직일 거다. 뭐 그러면서 전선주들 또 움직이겠죠. 그래서 얘는 전선주 테마인데 일단 인프라 관련주로 있으니까 9월 10일 날 대선 토론회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해리스 얘기 연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그쪽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인프라 투자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대에서 어차피 장이 안전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에서 공략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다른 섹터들은 많이 올라갔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이만큼 올라갔고 하이닉스도 이따만큼 올라가고 그래서 하이닉스 이 무거운 게 저점 대비 30% 올라갔습니다. 제가 최저점에서 추천을 못했기 때문에 최저점 자리에서 30%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아직 못 올라간 애들은 이쪽 애들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요. 이따가 공개 방송 11시에 또 들어오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의 표육 종목 재룡산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이죠. 이 재룡산업 매수가는 7,430원 선에 만나봤고요. 오늘 잠시 후 11시 온라인 공개 방송 그리고 바로 내일 12시 30분이죠. 저희 오프라인 강연회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이 종목별 대응이 가득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저희 고민 해결을 위해서 종목 상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보유 비중 그리고 매수 단가까지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SK바이오팜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1만 원 그리고 1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현재 4%가량 오르게 되면서 52주 신고가 새롭게 달성한 SK바이오팜입니다. 지금 이 시각 10만 3천 원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매수가를 보니까 최소 2021년 하반기에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3년 이상 굉장히 장기간 동안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인데요. 그동안 과연 이렇게 마음고생 심하셨던 만큼 최근 들어서 갑자기 반등해준 SK바이오팜. 과연 지금이 매도의 적기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주들이 4년 사이클에 한 번씩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게 올해가 그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에서는 다시 또 코로나가 또 지금 뭐 아직 확산 중에 있다 그러는데 또 주춤하겠죠. 근데 이제 환절기 되고 또 겨울 되면은 더 확산을 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미국에서 이제 생물보안법 얘기가 나오면서 제약사들이 갑자기 우리나라 수혜주가 된다 그래갖고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년서부터 인공지능 발달로 인해서 많은 신약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뭐 등등 해서 제약주들이 이슈가 나쁘지를 않아요. 올리기가 4년 사이클에 한 번씩 움직이기가 그래서 얘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서는 일부러 안 가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이제 고가를 뚫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차트를 보면은 여기를 일단 뚫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안 뚫었으니까 11만 원은 당장은 지켜봐야 돼요. 어차피 물려 있는 거니까 11만 원. 그러니까 바닥에 샀다 그러면 이제 저항권에서 부딪혔다가 뭐 밀리면 어떻습니까? 다시 올라가면 되지. 뭐 9만 원으로 다시 8만 원 내려가면 다시 더 사면 되는 거고. 뚫으면 뚫은 대로 제약주들이 하여튼 내년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도 괜찮은데 지금도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 다 움직이죠. 뭐 헬스케어 관련주도 움직이고 그리고 뭐 헬스케어 플러스 그다음에 의료 AI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이슈가 다 있어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이슈들. 그래서 제약주들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서 미래가 좀 밝다. 그러니까 반도체, 방산주 이런 애들처럼 미래가 굉장히 밝습니다. 그러니까 방산도 우리나라가 과거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정말 다르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기술적으로나 그리고 가격적으로나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뭐 하나 달라 그러면 몇 년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바로바로 만들어서 주고 뭐 등등 이점들이 많아서 방산주들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작년에 많이 얘기를 했죠. IT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IT는 한 2, 3년 정도는 더 있어야 조금 숙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IT는. 뭐 뭔가의 산업이 한 번 움직이면 한 100년 정도 간다 그러죠. 100년 정도 간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시대로 인해 가지고 이런 제약 쪽도, 그러니까 바이오계도 IT 기업도 지금 당장 1년, 2년 안 간다고 여러분들이 뭐야 이거 왜 안 가지? 이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10년, 100년 봐야 돼요. 근데 100년은 여기 저도 없을 겁니다 아마. 100년 뒤에는 여러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는 뭐 손자들이 100년 뒤에는 이제 100세가 되겠죠. 뭐 그럼 모를까. 그러니까 IT의 지금 그 성장성과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1년, 2년 지나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고 나서도 발달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로 볼 때에서는 다시 11만 원은 가는데 우리가 100년 뒤에 올라가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클이 일단은 4년 사이클에 올해 하나 걸렸기 때문에 올해는 11만 원 한번 갔다가 또 조정받고 내년에서는 제대로 한번 걸리게 되면 큰 옛날에 제약주들 많이 움직일 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까지 많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서도 2020년도
코로나 터질 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듯이 올해 내년에서도 한번 제약주가 한번 발동 걸리지 않을까. 뭐로 이슈가 걸릴지 모르겠어요. 뭐 엠폭스, 뭐 변종, 뭐 2, 3, 4 나오는지 아니면 코로나 2, 3, 4 나오는지 아니면 그런 거는 별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별로 그런 거는 달갑지 않죠. 저는 그것보다는 가능성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신약,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1, 2, 3, 4 나오고 당뇨병 치료제 1, 2, 3, 4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뭐 백혈병 치료제, 에이즈 치료제뿐만 아니라 뭐 젊어지는 약부터 해가지고 뭐 늙음을 방지하는 약부터 해갖고 뭐 별의별 이상한 약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짓말이 아닌 정말로 그 되는 약들 그런 신약들이 내년도서부터 이것저것 나온다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국 기사들도 그렇게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혀 말이 안 되는. 제가 뭐 택배로 돌아다닌다 있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약주들은 미래가 밝습니다. 그냥 수익 날 때까지 좀 더 가져가 보세요. 올해 내년에서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매수가가 12만 4,600원, 그리고 비중은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장에서 엠폭스, 코로나19, 또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등 다양한 테마를 중심으로 두각을 보여주고 있는 제약 바이오인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체크해보자면요. 마찬가지로 2%대 강세 보여주면서 12만 4,9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오늘 또는 이번 주 안에 매수하신 종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향후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저도 지금 차트 한번 볼게요. 얘도 지금 뭔가 변화를 주고 있어요.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주는데 이전까지는 한 1년 동안 박스권에 흐르면서 오르락 내리락 그랬는데 최근에 거래가 좀 실리고 있죠. 실리고 있고 일단 바닥 번역에서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약주들이 점점 좀 이상하게 좋아지고 있는데 얘가 그 중에 또 역할을 또 해줘야 돼요. 얘도 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이슈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제약사들이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해서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효과가 있는 애들은 몇 안 돼요. 몇 안 되는데 과거에 다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얘도 돼 있거든요. 얘도 돼 있고 뭐 탈모 치료제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보톡스 관련주 이슈도 가지고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갖고 있는데 일단 거래량 봐서는 돌파하고 다시 14만 원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도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 제약에 대한 이슈 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뭐 생물보안법 아니더라도 그래서 한 14만 원까지는 보유하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다리고 있는데요. 16만 3천 원에 그리고 44%의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흐름 바로 체크해 봐야겠죠. 현재 1.6%가량 올라가게 되면서 13만 5천 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삼성전자가 자꾸 지분을 늘린다 그래가지고 인수하나 해가지고 이슈가 됐던 종목이죠. 자 차트를 보면은 쭉 많이 올라왔고 로봇 관련주. 근데 지금 차트가 안 좋아요. 이렇게 물론 최근에 IT가 좀 빠졌으니까 이런 모습을 그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이렇게 밥그릇처럼 이렇게 이게 원형 청정형을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올라왔다 또 떨어지고 올라왔다 떨어지고 그러면서 일부러 이렇게 누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반등 줘서 한 16만 원만 올라오면 한번 팔았다가 삼성전자의 의중을 모르죠. 정말로 인수를 하고 싶으면 주가를 더 싸게 만들어 갖고 그렇죠? 만 원까지 완전 박살을 낸 다음에 밑에서 매집해 갖고 올리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인수한다 그러다 인수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인수 기대감 때문에 한때 많이 움직이고 했던 종목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쁘다는 얘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IT 기업들, 로봇 기업들 다들 움직이고 조금씩 해서 낙폭과대했던 반등 나오니까 그래서 얘도 낙폭과대 반등으로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거기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한 16만 원 하면 거기서 한번 팔았다가 다시 재접근을 하시는 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좀 안전해 보일 것 같아서 매매 전략을 시장이 지금 매매를 해야 돼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오늘 장의 주인공이죠. 재룡산업 지금 시각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2.75% 상승폭을 올려가고 있는 이 재룡산업 현재 7,48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양시장 흐름 체크해 봐야겠죠. 가장 먼저 코스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1.8% 이 폭발적인 상승률 보여주면서 빨간불 켜고 있는 코스피고요. 외국인과 더불어서 오늘 기관까지 수급에 가세해주면서 점점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코스피. 지금 이 시각 2,690선을 넘어서 2,700선 향해 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무려 4.5%가량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마찬가지로 1%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785선 막 지나고 있는 코스닥이고요. 이렇게 해서 양시장이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이 기관을 중심으로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 관측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양시장이 모두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굉장히 시장 흐름이 괜찮아졌는데요. 오늘이 오후 시장 전략 또 이후에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뭐 요거 끝나고 나서 11시에 또 여러분들하고 공개 방송을 진행할 거라 그랬죠. 저 공개 방송은 아침 방송은 요즘에 매일 하고 있지만 공개 방송은 8월 들어서 지금 처음일 겁니다. 아침 방송 얘기했던 거 장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들 지금 거의 다 맞췄어요. 싹 다 맞췄고 그 불안할 때에서도 싹 다 맞췄고 그러니까 7월 17일서부터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에서 제가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정이 너무 세게 들어왔죠. 그래서 잘못 떨어진 거다. 미국 경제 침체 아닌데 그래서 괜찮다라고 얘기했고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미국은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상한 대로 맞아요. 뭐냐? 대선 테마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테마 장세예요. 테마 장세. 물론 IT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도 해드릴 텐데 내년이 바로 특이점이 오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 특이점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가져올 게 로봇, 인공지능, 반도체 이쪽하고 제약바이오예요. 인공지능을 위해서 특이점이 시대. 그럼 특이점이 뭐냐? 여태까지 강연회를 많이 들으셨거나 제 공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없던 기술, 없던 능력들이 생기고 이게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뭐 팔이 아프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 희귀병 앓고 있거나 그럼 버티면 약들이 나옵니다. 제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것들을 뭘 만드는지 저도 몰라요. 인공지능만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의 시장이 엄청나게 확장이 될 텐데 그 조그만 뭐 기사에서 뭐 안 좋다 얘기로 좀 흔들렸다고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이 얼어져 있을 겁니다. 다 겁나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따 공개 방송에도 얘기하겠지만 시장은 반등을 싹 줬으니까 들숨날숨 왼발 오른발처럼 살짝 또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거에 겁먹으면 안 돼. 오히려 사야 되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인공지능 거기에다 지금 트럼프 테마, 해리스 테마 할 것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얘기 잠시 뒤에 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강연회도 있습니다. 내일 12시 30분이에요. 12시 30분. 12시 30분 서울역에서 서울역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있는데 물으면은 주변에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이라고 4층에 있는데 뭐 이렇게 찾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어딘지를 몰라서 처음 오신 분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거기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서울역 대회의실 어디입니까? 그러면 왜냐면 거기는 알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는 직원들. 왜냐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게 안쪽에 있는데 서울역으로 잡은 이유는 지방에 있는 분들이 KTX 타면 금방 오실 수 있죠. 집에 가기도 편하고. 다른 데 잡으면은 KTX 타고 온 다음에 또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복잡합니다. 거기다 지금 날씨도 조금 선선해진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도. 어쨌든 내일 있을 강연회에서는 시장에 대한 추세와 강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법 설명도 좀 있을 겁니다. 대세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 그걸 알아야지만 시장이 흔들 때에서 이게 도망가야 될 자리인지 오히려 사야 될 자리인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갖고 최근에 주식 다 던진 분들 안타깝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는 잠시 뒤에 또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겠고요. 저희 잠시 후 시작되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종목 상담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미국 증시가 박스권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 역시 박스권 테마 장세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장의 표적 종목 재룡산업 매수가는 7,430원 선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저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